안녕하세요. 저희는 론 나입니다. 안녕. 오랜만이에요. 오늘 나실님이나 저나 약간 좀 숙이고 계세요. 돈 찐티가 나나요? 얼마 전에 삼성과의 이원주님이 결혼식이었나요? 누가 봐도 드레스를 입고 참석을 하셨어요. 어떤 브랜드죠? 네? 베르사체. 조금 더 버사치. 버사치. 바로 그거예요. 이제 좀 적응을 하셨군요. 제가 사실 이것까지 준비해왔어. 워낙 고가 브랜드잖아요. 버사치. 사치스러운 거예요. 네임 자체가. 사치. 집에서 혼자 되게 웃었는데. 네, 재밌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베르사체 엄청 팬이었어요. 알마니, 베르사체, 장폴 고띠에, 그리고 돌체앤가바나 요 정도 탑4 느낌. 졸업식 날 아니면 중요한 날 막 꼭 입고 싶은 옷인데 비싸서 잘 못 입는, 잘 못 입는 게 아니라 아예 못 입었지. 넘사벽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근데 베르사체 같은 경우는 매장 가면은 엽서 같은 거를 그 당시에도 줬었어요. 색깔이 원색적이고 화려하고 학생인 시절에 나의 현실은 화려하지 못하지만 사진 안에 있는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 럭셔리한 거야. 동경의 대상. 동경의 대상. 버드케이지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로빈 윌리엄스가 베르사체 옷을 다 입고 나오고 집안이 온통 베르사체였어. 베르사체 침구, 그릇 막 이랬는데 화려함의 극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베르사체 하면은 메두사 심볼이 들어간 황금빛 벨트? 아니 나실님 때 그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런 게 있었다. 있었다. 매체를 통해서만 본 거예요. 압구정을 지배했던 벨트가 베르사체 벨트였어요. 멋진 형들은 다 베르사체 벨트를 메고 있었어. 아니 왜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벨트가 100m 밖에서도 보이거든요. 딱 화려하잖아요. 보면은 너무 부러워. 학생 신분에 너무 부러워서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짝퉁을 산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그쵸. 베르사체 벨트도 사보고 시계도 사보고 그랬었어요. A급으로 사셨어요? A급을 어떻게 사요? 그때 돈이 없었는데. 근데 이태원에 와서 누가 봐도 소액잡. 아니 시계를 한번 찼는데 알러지가 생기더라고요. 한번 차고 고임 오셨는데 어쨌든 너무 저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브랜드입니다. 어떠한 스토리들이 있는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베르사체는 어머니가 의류업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유행을 선도하고 있던 디올의 그러니까 파리의 패션을 카피한 드레스들을 판매하신 맞춤 양장점 같은. 그렇죠. 직원이 한 45명 정도 되니까 규모가 이 당시 크네요. 엄청 큰 공장이었죠.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고 지아니 베르사체가 태어난 지역의 풍경을 보니까 바다도 끼고 있고 하늘도 굉장히 새파랗고 색감이 굉장히 강렬한 도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쪽이 무역, 경제 이런 것들이 약간 중심지였다고 해요. 도시 자체에 뭐 로마, 그리스 시대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나도 그런 데서 태어났으면 베르사체 좀 됐을까요? 그럴 수 있죠. 머릿속에 막 펼쳐져. 바닷가에 막 가면 끼룩끼룩. 환경이 진짜 중요한 게 어렸을 때 보고 듣고 먹고 이런 것들이 미래를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향을 결정을 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건축학을 전공을 했어요. 고향에서 어머니 사업을 도우면서 패션 공부를 했군요. 그렇죠. 그때도 이태리 패션의 중심인 밀라노였어요. 패션을 좋아했지만은 자기가 자라난 주변에 무적지나 예술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충분히 영감을 받아서 한 26살인가? 밀라노를 늦게 갔어요, 이분은. 패션 쪽 회사에 일을 하셨는데 한 4년 정도 지나서 30살이 되셨을 때 런던을 처음 방문을 해보셨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킹스크로스에 뭐가 있었냐면은 비비안 웨스트드의 섹스라는 샵, 클럽들 있고 홍등가도 있고 유흥에 특화된 섹션이었어요. 젊은이들 막 모여서 놀고. 성적인 거가 그렇죠. 특화되어 있는. 우리가 보통 본디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적 취향 중에 SM 즐기시는 분들 보면은 가죽으로 몸을 이렇게 약간 결박하고 이렇게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 입으로 설명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데서 영감을 받아서 밀라노로 돌아와서 가죽과 체인 이런 것들을 당시에 일하고 계셨던 회사에서 컬렉션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류의 의상들이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체인이라든지 가죽끈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유흥가에서 몸을 파시던 분들이 섹시함을 뭔가 극도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쉽게 얘기하면 약간 천박한 의상이었기 때문에 접목이 될 일이 없었던 디테일이나 요소였던 거죠. 요즘에는 그래도 초커라든지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옷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아이템들이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지아니 베르사체 같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슈프림과 루이비통의 콜라보처럼 그런 요소를 갖다가 이제 하이패션에서 선보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맞아요. 섹슈얼한 것과 겹쳤던 거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런 쪽에 로망이라든지 굉장히 신선했을 것 같아요.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으니까. 그때 호응을 얻고 큰 자신감을 얻어서 30살에 이제 본인의 브랜드를 런칭하게 됩니다.
딱 맞게 또 형이 경영학을 공부를 하셨어.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면서 형한테 경영을 맡기고 지아니 베르사체가 여동생을 끔찍이 아꼈다고 해요. 동생한테는 디자인과 더불어 약간 뮤즈로서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지아니 베르사체의 히스토리가 시작되게 되죠. 가족 사업이네요. 이제.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베르사체 느낌은 색감이 다채롭고 골드골드한 느낌이 강렬하거든요. 이런 거는 또 언제쯤부터 생기기 시작했는지. 사실 처음에 베르사체가 브랜드를 런칭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습의 베르사체는 아니었어요. 이게 베르사체 맞아? 이럴 정도로 심심한 옷들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로마 건축물이나 조각물들에서 봤던 그 메두사 모양을 차용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르사체의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브랜드 로고로서 두각이 되고 사람들한테 각인이 된 거는 베르사체가 브랜드의 볼륨이 커지면서 오뚜꾸뚜르를 도전을 하게 돼요. 프랑스 쪽에서는 꾸뚜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아뜰리에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아뜰리에 베르사체를 런칭하면서 브랜드 로고로 메두사를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르사체 이런 것들을 어떤 브랜드의 색깔로 가져가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도 이 베르사체 의상에 대해서 호불호가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기존의 클래식한 패션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이건 굉장히 천박하다. 그쵸? 악평이 많았던 거에 비해서 인기는 계속 올라가고 더 많이 구매하고 되게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내적으로 표출하고 싶었던 거를 베르사체를 통해 분출을 했던 거구나. 베르사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한 번도 회사가 어려운 적이 없고 런칭 때부터 승승장구를 달린 디자이너예요. 같은 디자이너로서 보자면은 남들과 비슷한 옷을 더 이쁘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남들이 전혀 하지 않는 자기만의 것을 도출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아, 그쵸. 이런 디자이너들은 천재라고 보통 부르죠. 섹시했던 본디지 패션과 금장, 메두사의 얼굴 이런 것들이 집약체가 돼서 대중들한테 크게 인식을 시켰던 계기가 1994년에 엘리자베스 헐리가 그 당시에는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어요. 영국의 국민 배우라고 불리는 휴 그랜트의 그냥 여자친구로만 알려졌던 배우였는데 시상식에 베르사체 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이게 난리가 났어요. 베르사체 디자이너에 대한 아카이브를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저도 이 드레스를 그때 처음 보고 헉했거든요. 너무 이뻐서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고 근데 좀 야하긴 하네요. 맞아요. 엘리자베스 헐리라는 배우 자체가 지적인 마스크잖아요. 옷을 이런 거를 입고 가슴골을 노출을 하니까 이게 더 섹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드레스를 입고 나서 엘리자베스 헐리도 주연급을 맡으면서 승승장구하게 되고 베르사체가 그 뒤로 이제 엄청나게 대중적으로도 인기를 많이 얻게 되죠. 그리고 제가 과거 이제 시상식들의 베르사체 빈티지 드레스를 입고 나온 배우들이나 가수들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지금 봐도 세련된 드레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중들이 보통 알고 있는 베르사체는 이렇게 화려한 패턴으로 많이 유명한데 실질적으로 셀럽들이 많이 사랑하고 있는 베르사체 드레스들은 여신룩 드레스들이 더 많아요. 예전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여자들이 입고 있던 튜닉이나 뭐 토가 이런 옷들을 보면은 잘게 주름을 막 잡아가지고 기하학적으로 몸을 타면서 드레이프가 생긴 약간 요런 드레스들이 많은데 베르사체 이전에 그런 드레스들로 유명했던 뭐 마담 그레라든지 마들렌이라는 디자이너 있는데 요런 분들은 사실 복식사 책을 봐야지만 나오는 분들인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분들한테 영감을 받아가지고 아뜰리에 베르사체에서 드레스를 많이 선보였어요. 라인의 흐름이라든지 패턴이 감탄을 자아나게 하는 이 베르사체 자체가 패턴에 있어서 굉장히 천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식 드레스 같은 것도 되게 잘했겠네요. 그렇죠. 웨딩 드레스? 웨딩 드레스.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베르사체 웨딩 드레스 입었었고 예전에 우리가 마르지엘라나 이런 디자이너들 말할 때 최초 수식어가 붙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베르사체도 최초 수식어가 붙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슈퍼모델이란 말이 없었고 옷을 입고 다니는 약간 걸어 다니는 마네킹의 역할 정도밖에 못하는 게 모델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슈가 되는 모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풍기는 아우라가 있다든지 마스크나 몸의 어떤 포션이 너무나 아름답다든지 그런 인기 있는 모델들을 전부 불러다가 베르사체 쇼에 세우면서 슈퍼모델이라는 용어 자체를 만들어낸 사람도 지아니 베르사체예요. 마케팅적으로도 뛰어났던 거네. 사실 셀럽의 위력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옛날에는 셀럽이라는 개념도 많지 않았을 때였는데 유명한 배우들을 데려다가 패션쇼 제일 앞줄에 앉히고 보여주는 거를 좀 잘하셨던 거네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이 브랜드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입고 싶어 하는지 패션의 근본적인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를 잘하셨던 분. 그리고 또 금속 소재. 사실 이 소재는 요즘은 잘 볼 수가 있어요. 숙녀복이나 마담복 같은데 조그만 금속 알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금속 메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소재를 개발하신 분이 지아니 베르사체예요. 그 당시에는 금속을 패브릭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였고 사실 금속 소재로 가장 유명하신 분은 파코라반
이분은 갑옷처럼 생긴 금속 옷을 많이 사용하셨다면 이분은 독일의 선진 기술자들과 협업을 해서 이런 소재를 개발하셨다고 해요. 금속 메쉬로 된 드레스가 지아니 베르사체의 시그니처 아이템이어서 도나텔라 베르사체도 몇 년 전에 지아니 베르사체 추모 패션쇼를 할 때 그 당시에 유명했던 슈퍼모델들을 다 모셔다가 금속 드레스를 입혀서 한꺼번에 런웨이, 워킹을 하게 한 이벤트도 열고 했었어요. 제니퍼 로페즈. 제니퍼 로페즈가 시상식에 입고 나왔던 정글 드레스라고 불리는 그 드레스가 엄청 유명했죠. 구글에 보면은 이미지 검색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드레스 때문에 생겨난 기능이에요. 시상식에 제니퍼 로페즈가 입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 드레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날 제니퍼 로페즈 드레스를 검색을 했는데 구글이 제대로 된 이미지를 링크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사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미지 검색 엔진이 그때 생긴 거죠. 최초로 검색 엔진의 변화를 만들어준. 그렇죠. 엄청난 이슈였죠. 그래서 그 뒤에 도나텔라 베르사체가 원래 이제 소매까지 달린 드레스였는데 소매 부분을 잘라내고 나니까 슬리브리스로 더 섹시하게, 그리고 뒤에 치마 부분은 더 화려하게 길게 늘어뜨려서 제니퍼 로페즈를 또 패션쇼에 세워서 이슈가 되는 그런 쇼를 한번 열게 돼요. 베르사체가 전설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브랜드 자체에 굉장히 극적인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베르사체 디자이너 자체가 암살을 당해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여동생이었던 도나텔라 베르사체가 브랜드를 인수받게 되고 잘 경영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 디자이너 수업은 계속 받아오긴 했지만 압박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치. 오빠는 또 천재였고 천재가 하던 일을 범인이 받아서 하는 듯한 느낌. 한 10여 년 정도 브랜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면서 아틀리에 베르사체라든지 베르수스라든지 다 접게 되고 메인 라인만 어떻게 명맥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베르사체가 총살당하기 바로 전에 미니멀리즘이 패션계를 강타를 하면서 헬무트 랭이라든지 질 샌더라든지 베르사체와 똑같이 약간 섹슈얼한 요소를 다른 방식으로 발표를 한 디자이너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미니멀하지만 본디지 그런 요소들이 숨어 있거든요. 평론가들조차 굉장히 세련되게 풀어냈다고 호평을 했고, 베르사체는 계속 화려한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생전 베르사체의 마지막 컬렉션을 봐도 굉장히 좀 미니멀해져요 갑자기. 예. 도나텔라 베르사체가 이어받으면서 브랜드를 계속 미니멀하게 바꿔나갔죠. 근데 사실은 이게 브랜드가 망하는 길이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베르사체는 화려함이었는데 갑자기 미니멀한 게 트렌드라고 트렌드를 쫓아가다 보니까 브랜드 색깔 자체가 이도저도 아니게 된 거죠. 중심을 잃어버린 격이 있네요. 그렇게 한 10년 정도 고생을 하다가 도나텔라 베르사체가 약물 치료도 받고 다시 화려한 예전의 베르사체로 돌아오면서 부활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에 결국에는 카프리 홀딩스라는 그룹에 넘어가요. 대대적인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베르사체에서 신발 디자이너를 새로 뽑는데 이분이 요새 뉴발란스랑 협업으로 유명한 살레 벤버리. 살레. 네, 저한테 배우셨나요? 이분이 카니에 웨스트의 이지 부츠를 디자인하셨고, 이지 신발을 사면은 이지라고 써있고 신발 번호 뭐 350이든 300이든 써있는 되게 모던한 열기 불편한 그 박스 디자인을 하신 분이에요. 그 경력 때문에 엄청 핫해졌는데 그분을 베르사체에서 영입해서 어글리 슈즈 디자인을 맡기면서 이 슈즈들이 힙합계랑 블랙 커뮤니티 이런 쪽에서 인기를 엄청나게 얻으면서 베르사체가 굉장히 급부상을 했죠. 예전에는 드레시한 옷들을 많이 했는데 스트릿 쪽으로 포커싱을 하면서 후드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의 베르사체가 하던 메두사 모티브, 화려한 실크 프린트 같은 거를 같이 이제 쓰면서 힙합계 쪽이 옛날부터 그 블링블링한 거 좋아하잖아요. 금목걸이 뭐 부의 상징 그런 거랑 너무 잘 맞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사진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도둑이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마트에서? 부분부터 해서 이 브랜드에 대한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 커뮤니티 안에. 미국 쪽에서 굉장히 핫하고 매출이 매년 뭐 50% 이상씩 올랐다고 해요. 팬디랑 콜라보레이션 했더라고요. 팬디 무드와 베르사체의 화려함이 같이 좀 믹스가 돼 있어서 뭔가 특별한 날에 한 번쯤 입어보고 싶다. 전 이 두 브랜드의 만남이 신선하고 너무 스마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팬디라는 브랜드도 로고 자가드된 그 옷들이 힙합 쪽에서 인기가 있긴 했는데 엄마 브랜드라는 이미지는 버릴 수가 좀 없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그렇죠. 해도 심했어요. 이 브랜드를 약간 리뉴얼 하려고 킴 존스라는 디자이너를 데려다 놨고, 베르사체 브랜드도 다시 상향세를 걷고 있긴 하지만 속도가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주춤주춤하는 두 브랜드가
브랜드가 만나서 시너지를 굉장히 잘 이뤄냈다. 디자이너를 바꿔서 콜라보를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거든요. 베르사체 내에서. 패션계에서. 패션계에서? 이런 신박한 아이디어를 네. 도나텔라 베르사체도 나이가 있는데 오픈 마인드로 이걸 받아준 거에 대해서 참 둘 다 대단하다. 머리 잘 네. 썼다. 멋있다.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영화 한 편을 보는 느낌이에요, 지금. 베르사체 이런. 관련된 영화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극적이기 때문에 사실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기가 너무 좋았죠. 아, 그쵸. 패션계에서도 너무나 이슈가 됐었고. 저는 솔직히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과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기피하는 패션 네. 부류긴 하거든요. 베르사체 옷이 한국에서 먹기가 힘들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맞아요. 미국은 파티 문화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화려하게 입을 일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는 사실 없잖아요. 화려하게 입을 일이. 진짜 화려함의 극치. 만약에 여자친구가 파티에 이런 옷을 입고 가는데 남자친구가 뭔가 커플룩을 하고 싶다. 상상하면서 제가 이 옷을 고른 거거든요. 이 옷에 이게 커플룩으로 아, 이렇게? 네. 너무 난리 났나? 여자친구 넌 조용히 있어. 내가 오늘 주인공이 될래? 뭐 이런 느낌인데. 아, 네가 튀고 싶겠지만 사실 주인공은 나야 이런 느낌인가요? 이 옷에 반전이 있어요. 짜잔. 엄청 화려해요. 엄청 진짜. 화려하고. 근데 네. 예뻐요. 예뻐요. 휴양지에서 뭔가 칵테일 한잔하러 갔을 때 셔츠만 이렇게 입고 네. 아래쪽은 약간 심플한 바지. 평범한 원피스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평범하지가 않더라고요. 가슴골이 굉장히 노출이 노출이 살짝 되고 되는? 금장 단추가 딱 두 개 달려서 네. 포인트가 되는. 라인이 너무 예쁘고. 맞아요. 그리고 일단 옷이 비싸 보여.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감 다 고급스러워서. 베르사체 신발 디자인 살레 벤버리가 네, 살레님. 처음 오셔서 하셨던 게 체인 스니커즈 두 번째 역작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요즘 굉장히 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키의 에어포스를 베르사체식으로 해석을 잘했다라는 느낌이고 신화에서 신을 법한 신발 느낌. 신이 신을 것 같은 네. 신이다. 신이 신을 것 같은 신이다. 오, 그냥 100m 밖에서도 베르사체라서 힙합 하시는 분들 어울릴 것 같아. 물론 명품이니까 당연히 만듦새가 퀄리티. 굉장히 좋고 뭔가 탈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붙어있어요, 이거. 귀엽습니다. 볼이 넓어서 발볼이 넓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신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베르사체라는 브랜드가 구찌랑 저는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브랜드의 색깔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돋보이는 면도 있지만 코디가 좀 힘들어요, 사실. 베르사체 상의를 입으면은 하의나 액세서리나 신발 이런 것들을 다 베르사체로 입어줘야 될 것 같고 구찌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가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아이템 하나 사기도 사실 버거운데 풀코디를 해야 되니까 힘든 거지. 맞아요. 근데 풀코디를 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번 입고 나면 이걸 다른 옷이랑 매치를 해야 매치를 해서 되는데. 입어야 되는데 매치할 다른 옷들이 없는 이상 유니폼도 아니고 장만한 그 옷 한 벌만 여러 군데 입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잘 안 가는 두 브랜드고 이 정도 가격대 브랜드를 소비를 하려면은 좀 있어야 돼. 한 달 소득 수준이 좀 있어야지 즐길 수 있는 상류층에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그런 가격대 브랜드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하의를 여러 가지로 매칭을 해서 입어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자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모자 하나 정도는요? 네. 지아니 베르사체 이런 화려한 옷들이 물론 좋은 분들도 있을 거고 싫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패션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다양성을 넓히는 의미에서 지아니 베르사체가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꼭 필요한 우리에게 없어져서는 안 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추억의 브랜드라서 요즘 다시 잘 되는 게 반가운 브랜드고 지금 이 시대가 Y2K의 무드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베르사체에 조금 더 요즘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돌아가신 지아니 베르사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하늘에서 이제 그분이 본인의 브랜드가 다시 잘 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좋으실까 뭐 이런 따뜻한 마음도 들고 너무 멋진 말을 해주셨어요. 트렌드에 빠지지 말라. 패션이 당신을 소유하도록 두지 말고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옷 입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하라. 제가 저번 주에 떠들었던 말이랑 좀 비슷해요. 트렌드를 쫓지 말고 자기한테 어울리고 자기가 표현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곧 패션이다. 굉장히 멋있는 분이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다니 더 반갑네요. 오늘 저희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